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제주시 탑동앞 해상을 대규모 매립해서 초대형 크루즈 부두를 건설하는 제주 신항만 개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환영과 반대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제주 신항 건설에 대한 기대와 우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욱 사무처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공공문제연구소 김명범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40년까지 제주 신항을 해양 관광 허브 항만으로 건설하는 정부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달 초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확정돼 해양수산부가 고시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월파 피해를 막기 위해 방파제 신축 공사가 한창인 제주시 탑동 앞바다. 늘어나는 크루즈와 국내 여객 수요에 맞춰 이 일대가 제주 신항으로 개발됩니다. 공사는 2단계로 나눠 2023년부터 2040년까지 이루어지는데 민간 자본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마라도 면적의 4배인 128만 제곱미터의 바다를 매립해 15만 톤 이상 대형 크루즈 4척, 그리고 여객선 9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건설됩니다. 매립 면적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배후 부지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호텔과 상가, 관광 문화시설 등을 조성합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 신항을 연간 4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동북아 최대의 크루즈 허브로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해양관광 클러스터와 그리고 항만과 도시 간의 상생 전략을 통한 개발을 하려고. 제주 신항이 완공되면 기존 제주항은 재개발을 통해 해양 친수 문화지구로, 제주항 외항은 물류 복합지구로 역할을 나눠 맡게 됩니다. 제주 신항과 제주항 일대를 사실상 해양 신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신항 개발 기본 계획이 확정 고시됐지만 착공까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 피해 보상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규모를 보면 사실상 제주항 일대를 해양 신도시로 만드는 그런 거대한 사업인데요. 이 제주 신항 개발 사업, 조 국장님, 네.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예, 제주항은 1927년도에 개항이 돼서 그동안 항만이 좀 확대됐습니다만은 규모가 지금도 협소하고 노후화가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은 대형화되다 보니까 대형 선박들이 입출항하는데 지장이 많고, 특히 최근에는 이런 크루즈 산업이 급성장하는데 저희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고, 또 해양 관광 중심 항만으로서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항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만에는 우리 아까 말씀했지만은 크루즈 부두와 그 다음에는 여객 전용 부두, 다시 말해서 여객 전용 항만입니다. 이런 항만은 우리 아시아에서 최대입니다. 그런 규모의 항만을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지난 8월 2일 날 정부에서 확정 고시를 했습니다. 예, 이영욱 처장님, 네네. 정부에서 8월 2일 날 확정 고시했는데 네. 그 당일 날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네. 예, 대략적인 총평을 해주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제주 신항 개발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항만 개발이지만은 실제 내용을 보면은 거의 대규모 바다 매립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또 이제 민간 자본을 좀 유치해서 지금 이 매립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여서 사실상 이권이 개입된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제주도가 이 신항 개발을 좀 발표한 게 지난 2015년도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이 계획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이전에 도민사회에서 충분한 이 논의라든지 공감대가 좀 없었고, 그리고 최근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도 신중한 좀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 섣부른 이제 정책
결정이 아닌가 이런 좀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근의 어장을 좀 생계로 하는 이런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충분한 협의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려들도 분명히 있어 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 충분한 논의가 좀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이 신안 개발로 인해서 지금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저는 전혀 어떤 근거로 지금 이게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좀 얘기하는지, 오히려 이제 신안 개발 그리고 그 배후 도심지 이제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구도심지에 있던 상권들이 좀 몰락하는 이런 우려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그 설명 말씀하실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패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태일 교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뭐 우리 그 제주의 발전의 기본적인 어떤 그 교통의 인프라는 공항과 저는 항구가 어쩔 수 또 이게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걱정스러운 게 이 탑동에 우리 매립 1차, 2차 매립을 하면서 겪었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오는 또 제2의 탑동 매립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라는 뭐 지적도 말씀을 드리고, 뭐 그거는 또 우리 행정 쪽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저는 좀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탑동의 매립의 과정도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역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뭐 제주 신항 자체를 반대하거나 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뭐랄까요, 신항에 128만 제곱미터의 시설을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이전에 우리 행정 쪽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어떤 전체적인 큰 플랜, 그리고 이것이 지역에 어떤 효과에 작동되는가에 대한 좀 더 정교한 플랜들이 좀 더 제시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김 소장님 신항만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사면이 바다인 제주 입장에서 보면 제주의 강점을 살려서 소위 해양관광산업과 관련된 미래먹거리 산업을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또한 지금 아시다시피 온도심 자체가 상당히 쇠퇴하고 있고 인구 유출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신항 자체의 개발로 인해서 사람이 몰려오는 그런 어떤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 그 기대에 대하여서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 고시된 신항 개발 계획안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나 방식 면에서 추진 방식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립의 면적을 넓혔단 말이죠. 이게 매립 규모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한 이게 소위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신도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25만 평의 배후단지가 지금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결국은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연계 방안 자체를 제대로 강구해내지 못하면 소위 상권과의 충돌로 인해서 또 다른 2차적인 피해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실 지금 도 입장에서는 소위 그러니까 신항을 만드는 것은 역사적 사업이다. 또 이제 뭐 생산 유발 효과가 뭐 6조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뭐 3만 개 는다. 이런 식의 장밋빛 어떤 홍보보다는 왜 우리가 신항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들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 국장님께 요거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때 제2공항하고 비교하면 공통점이 일단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그리고 국책 사업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고요. 차이는 사유지가 없는 바다를 매립해서 항만을 건설하는 부분은 분명히 제2공항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난 2016년에 정부에서 고시를 하려고 했다가 보류했었는데 네. 2년 반 사이에 이제 정부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뭔지, 아까 이영웅 처장께서 말씀하셨던 2015년, 16년 당시 계획이 사실은 도민 공감대 없이 정부 일각에서 즉흥적으로 만든 계획 아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제주 신항만은 정부에서 이런 계획보다는 그 당시에 우리 제주항이 이렇게 포화되고 제주에 있는 해양 관광 항만으로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상당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자체적으로 제주 항만 기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그 주민 설명회도 하고 뭐 지역 공청회도 하고 그런 와중에 그때 뭐 찬반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 관련 기관이나 관련 주민들하고 설명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저희들이 해수부를 통해서 기재부로 해서 저희들이 신항만을 만들어 고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마치 사드 때문에 중국의 크루즈 선박이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거는 지금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제 크루즈가 이제 중단된 상태에서 이렇게 신항만을 건설을 너무 빠르다. 그리고 재정 수요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 신항만 2차 신항만 고시를 20년간 2040년까지 고시를 하는데 이번에 신항만 고시가 포함돼야만이 2040년 동안에 앞으로 이런 그 신항만에 따른 기본 계획도 만들고 구체적인 기본 계획도 만들고 또 이런 주민 설명회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에 우리 지사님이나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송조 위원장님 전부 다 힘 합쳐서 이번 신항만 기재부를 설득해서 이번에 꼭 신항만 2차 신항만 계획에 포함하달라고 상당한 저희들이 요청이 있었기에 이번에 신항만이 정식으로 국가에서 고시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뭐 반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2015년도 최초 계획이 나올 당시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뭐 그 당시 제주항에 있던 포화 문제를 좀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당시 이제 그 해양수산부 산하 이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제주도의 뭐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이 연구 보고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이 항만 뭐 국강들도 있고 항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 시군에 지금 읍면에도 항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이제 제대로 된 활용 방안들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거를 너무 제주항으로만 집중해서 정책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이제 하나 얘기니까 지금 2015년도 지금 계획 자체가 정말로 좀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없이 좀 무작위로 지금 그런 중앙정부의 그 당시 정부 정책에 휩쓸려 가지고 이 크루즈항 개발 계획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평가하고 신중한 논의를 좀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오늘 이런 자리도 나오는 거고 또 지금의 어떤 그 신항 개발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교수님 이거 여쭤볼게요. 네. 제주가 섬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지역이든 다른 나라하고 연결이 되려 그러면 하늘길, 바닷길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제주가 뭐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국제 해양 관광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면 좀 어느 적정 수준의 해양 그런 인프라 좀 기본적인 그 필요성에는 도민들도 많이 공감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제주 신항의 그 원칙적으로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제주는 일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일 큰 섬이고 또 도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닷길과 하늘길은 뭐 당연한 그 우리의 소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필요한데요. 이제 조금 그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조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키워드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물동량, 우리의 제주도의 기반의 경제의 큰 그 주축들이 될 수 있는 경제 물동량의 경제 기반의 어떤 그 물동량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미래 20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장기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지금 관광의 크루즈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정 해군기지도 크루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우리 별도봉, 사라봉 쪽 밑에 보면 또 국제 여객터미널, 그 다음에 연안 여객터미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이미 많은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는데 왜 또 이쪽이냐에 대한 반론이나 의문점이 또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종합적인 계획에
우리 도민들에게 설득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가능한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우리 제주 신항은 아까 우리 뭐 워터프론트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제주 신항을 저희들이 만들면서 우리가 여객 전용, 아시아 최대 여객 전용 항만을 만드는데 지금 기존 있는 제주 항만에 대해서는 다시 재배치 사업을 해서 거기에 우리 화물이나 아니면은 관공선, 해경 전용 부두라든가 또 일반 그 부두를 그쪽에서 재개발해서 만들고 그 재개발하는 항만과 신항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아까 진짜 우리가 이 환경 항만으로 갈 것이냐 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나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이제 우리 그쪽 지역 상권이나 모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지역 상권이 이익이 극대화돼야 되고 또 우리 항만도 활성화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그럴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할 테니까 그때 우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시 이런 자리나 토론회나 그런 거 많이 할 건데 그때 의견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전부 다 반영해서 진짜 우리 옛날 과거의 탑동이 재현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거니까 한번 행정을 한번 믿어주시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은 저희들 기본 계획만 이렇게 해서 지금 신항이 이쪽에서 신항 기본 계획만 지금 만든 것이고 이쪽에 지금 기존 항만 제주항이 내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내항은 다시 또 재정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외항은 이렇게 여기 화물 전용 부두하고 여기에 관공선이나 해경이나 그런 전용 부두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광 우리 해양 항만 그리고 여기 내항을 재개발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그리고 구도심권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구도심권하고 여기에 에코존도 만들고 해서 연결시키고 구도심권에 있는 상가하고 여기에 있는 배후 부지를 이 구도심권에 계신 분들이 여기를 활용하겠다면 여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상생 협약도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조감도 보시면은 지금 내항이 재정비가 아니라 그런 재개발이죠. 그냥 아예 추가 매립을 지금 하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저는 지금 외항 개발이 지금 아직 마무리도 안 됐는데 지금 이 계획 용도가 완전히 변경이 돼 버리는 거죠. 완전 화물 전용으로 지금 바뀌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화물 전용으로 바뀌고 지금 부두에서 저쪽 화북 쪽으로 이제 연계 도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화북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외항 개발할 당시에는 뭐 이제 이 여객선이나 크루즈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이제 화물 전용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연계 도로를 통해 가지고 마을 난길로 이제 화물차들이 이제 오고 들락날락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항만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어떤 장기적인 비전에 있어서 너무 쉽게 지금 마무리도 안 돼 있는데 벌써 그 용도가 변경이 돼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주 신항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주 외항 2단계를 여기 마무리하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주 신항 2단계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금방 이제 저희들이 착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그 대신 여기에 관공선이든 해경이든 우리의 여기에 있는 뭐 학교 대학 실습생이든 이쪽으로 전부 이쪽에 저희들이 이 항만을 만들어주고 이쪽 부분만 이제 우리 화물 전용 부두로 이쪽에 있는 화물 전용도 많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기고 지금 크루즈 부두는 이 크루즈 부두까지 이거는 여기 크루즈 같이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항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외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이 기대하는 바하고 전혀 다른 형식의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는 문제죠. 그럼 또 다른 주민 갈등, 주민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저희들이 신항이든 여기 이제 내양 재개발이든 재배치든 이런 거는 주민이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이거를 기본 계획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문가의 의견이나 그럴 때 많이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런 걸 최대로 반영해서 전제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지 추진해야 될지를 그 자체 처음부터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주민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기본계획 만들 때도 그때도 좀 논란이 없잖아 있었는데 충분히 그때도 많이 설명도 했고 했는데 뭐 일부에서는 뭐 반대 뭐 이렇게 제2탑동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제2탑동은 민간 사업자가 개발해서 민간이 이익이 전부 독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번은 항만 개발은 저희들이 도가 하고 이 배후부지 여기에 민간 유치도 최대한 공공개발 방식으로 할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는 개발공사나 JDC나 또 앞으로 관광공사 그런 자본을 투자해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공영개발사 투자를 할 거니까 그렇게 연날 그 탑동과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차 짚어보고요. 제주 신항 건설 계획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와 기대, 비판과 환영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거 탑동 매립 사건은 제주 사회에 큰 상처 남겼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주시 무군성에 있었던 돌탑 아래에 위치해 타발이라고 불렸던 제주시 탑동. 윤기나는 먹돌이 널려있는 청정한 바다는 바르짜비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이자 해녀들의 작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978년 해안도로가 나고 1980년대 말 민간 자본 주도로 대규모 매립이 이루어지면서 사진이나 영상 자료 속 풍경으로 남게 됐습니다. 탑동 매립 당시 사업자는 어촌계나 잠수회, 주변 상인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편법을 동원해 매립지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환경훼손에 따른 과실은 기업이 챙겼는데도 행정이나 정치권은 사실상 이를 묵인 내지 방조했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대학생들까지 나서 4년 가까이 대대적인 반대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게 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이게 부당하지 않냐. 그리고 개발이 우리 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고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이런 그 어떤 의구심들이 들 수밖에 없었고. 제주신항 개발 계획이 고시되면서 탑동이 세 번째 매립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매립 면적은 128만 제곱미터, 기존 매립 면적의 8배나 됩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민자 비율이 높아 환경 파괴와 개발 이익 독점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따라서 30년 전 탑동 개발뿐만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와 제2공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갈등의 원인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철저히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탑동에서의 그 교훈을 제대로 좀 반영할 수 있는 과연 이것이 왜 필요한지 도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민주적인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겠다. 네, 과거 탑동 매립 사업 평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80년대 당시는 관선 도지사 시절이었고 당시 정부 전국적으로 개발 지상주의에 이제 매몰됐던 그 차이가 있는데요. 두 분 패널 의견 먼저 들어보죠. 김 소장님부터. 그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탑동 매립에 대해서 도민사회는 사실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업이죠, 말 그대로. 지금도 탑동 매립 이후에 오리엔탈 부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슬럼화되어 있고요. 또 서부도방 프로젝트 뒤쪽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낙후된 상태가 여전합니다. 이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것 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환원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시된 그 신항만 개발과 관련돼서 도민들의 우려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신항만과 관련된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매립 면적 자체가 너무 큰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러면 과거 탑동 매립과 과정처럼 투명하지 못한 절차를 거쳤을 때 생길 수 있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의 공정한 어떤 룰에 의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환기시켜주는 사례가 과거 20년, 30년 전의 탑동 매립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비슷한 논리인데요. 이 탑동하면 우리 조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그한데 이게 행정에서 이 개발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라는 좋은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탑동이 조금 전에 나왔던 그 VTR에 나온 것처럼 이 탑동의 옛날 모습이 훨씬 더 예뻤는데 근데 개발이란 이름 하에 이 환경 파괴와 경관 그리고 도민의 갈등 또 뭐랄까요 이 거기에 따른 개발의 이 파급 효과를 모든 것을 다 갖지 못한 아주 전형적인 이 나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제주 신항에 대한 것도 그 탑동하고 연관시켜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누구를 위한 개발일까? 이 개발의 이익이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 개발에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어떤 그 이 편의성이라든지 쾌적성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발 이익을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친수 개발, 그러니까 이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이 1차, 2차 개발에서 우리가 좀 많은 교훈을 해야 됐다. 지금 끊임없이 태풍이 올 때마다 탑동 지역은 제위험지구라는 오명을 붙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민주적인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논의와 합의와 의사소통을 하는 이런 과정은 뭐 당연히 우리 조 국장님 행정 쪽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그 교훈을 저는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잘못하면 제2의 탑동의 문제를 또 야기시키는 그런 룰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나오지 않는 내용 뭐 중심으로 평가 탑동 매립서 평가 가능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요 탑동 과거의 탑동 모습이 그대로 좀 보존이 됐다면은 저는 뭐 원도심뿐만이 아니라 제주 그 이 도심지 안에서의 가장 이 많은 어떤 관광 자원을 확보하는 곳이 이제 탑동 앞바다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든 뭐 도민들도 다 이제 과거에 탑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다 뭐 동의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 아름다운 탑동이 이제 매립을 강행됐고 그 과정에서 우려됐던 부분들이 거의 지금 매립 이후에 현실화됐거든요. 어장 피해라든지 월파 피해 문제라든지 경관 훼손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그 매립 과정에서 또 이제 사석 그러니까 매립용 사석들을 또 중산간 지역 농지에서 막 또 대거 이제 공급받아서 갖고 와서 또 중산간 지역도 훼손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리고 그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결과에 대한 그런 이 이익 배분에 대한 이 부분들도 문제가 있었고 저는 이런 과정 이런 탑동에서 주는 교훈들을 행정이 이제 제대로 평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제주 신항 개발에서 고스란히 그런 문제점들이 재현되고 있고 또 추가로 또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 국장님은 이렇게 그럼 여쭤볼게요. 뭐 단순한 평가보다는 어쨌거나 30년 전 사업이긴 하지만 그 사업의 결과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점이 있고 그래도 아쉬운 점은 어떤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그 과거 탑동 매립과 관련해서는 아까 교수님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 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신항만 개발과 관련해서 그런 교훈을 저희들이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신항만 개발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 도민들하고 관련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탑동 매립은 과거에 그 개발 이익이 전부 다 이 개발 사업자가 이익을 갖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죠. 그 후로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어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어떤 개발 사업자가 갖지 못하도록 법으로 지금 다 제도적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 우리 항만도 우리 어차피 매립이 불가피한데 거기에 배우지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민간 사업자가 어떻게 그렇게 그 혼자 독식하는 이익을 갖지 않는 그런 그 제도적 장치나 제도적 조례나 그런 거를 의회하고 의논해서 충분히 그걸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탑동 매립에 대해서 과거에 뭐 제주 사회에 상당한 이슈가 됐죠. 이슈가 되고 문제점 다
다 행정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저희들 신항만 건설하는 추진 과정을 한번 잘 봐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총 사업비가 한 2조 8천억 네.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36%, 1조 가량을 지금 민간 자본 개발한다는 그 지금 구상인데요. 우리 패널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36% 총 사업비에 민간 자본 개발 방식에 혹시 뭐 우려되는 부분이나?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전체 사업비 가운데 1조 한 400억 정도죠. 이게 민간에서 이게 출원해야 될 그 비용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아마 이제 도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이게 BC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과해야만 이 사업 자체가 그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렇게 민간 자본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매립 면적을 넓힌 게 맞아요. 이 매립 면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 매립 면적 안에 매립 부지 안에 배후 부지 안에 한 25만 평 되는 부지 안에 상업 기능과 뭐 업무 기능과 문화 관광 복합 기능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간 자본의 참여가 높아지면 사실은 공공개발 비용이 사실 줄어드는 건 맞죠. 근데 다만 그 항만 자체가 공공재로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의 그 어떤 공공성을 훼손시킬 또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 큽니다. 아마 이게 지금 이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추진 남아있는 일정 중에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구체적으로 지금 소위 그러니까 민간 자본에 의한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매립 규모를 지금대로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토론이나 검토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뭐 저도 전적으로 뭐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근데 결국 그거는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개발 행위의 이제 이 환원 어느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워터프론트 개발이라는 게 민간 자본에 의해서 뭐 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은 좋지만 결국은 이게 돈 수익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 관에서의 그 어떤 그 이 재정 확보라는 측면에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는가에 대한 거는 이게 서로 반비례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적정성 어떻게 찾는가 저는 그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건 뭐 조 국장님도 앞으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밀한 이게 조감도 알아서 그렇습니다만 너무 과밀한 개발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바다를 조망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그 가능성을 많이 늘어두는 소위 말하는 공공개발의 목적성을 좀 더 확대해가는 그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뭐 물론 이제 재정적인 문제는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쉽지 않은 부분 조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개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매립 규모, 네. 매립 면적 조정이 가능한지 또 하나 지금 한 1조 원 가량 총 사업비의 36% 민간 자본 그 개발 방식 이 부분도 조정이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예, 이 신항만 기본 계획은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더 추가될런지 아니면 사업비가 좀 덜 들런지 매립 면적이 좀 줄어들는지 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계획 실제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적정성 검토를 할 겁니다. 적정성 검토를 하고 아까 우리 그 매립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항만 배후 부지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녹지 공간이나 주민들이 휴식 공간을 그쪽에 면적을 많이 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상업지구나 그런 뭐 이런 관광지구나 그런 거는 좀 최소화시키면서 그 대신 또 이 항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우리가 할 것이 이제 BC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1.0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걸 전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드시 경제적 분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적정성 좀 조정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쨌든 이제 BC 분석의 타당성 분석에서 지금 뭐 1.0 이상을 나와야 되는
그래서 지금 대규모 매립 계획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제주도의 계획이 이 신안 계획 크루즈를 좀 기반으로 하는 이 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매립 계획을 제척하더라도 그 타당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계획이 제주도가 전망하는 계획이 과연 이제 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경제성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대규모 매립 계획을 포함시키는 거고, 사실은 이런 계획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배후 부지의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 업무시설 이런 부분들은 원도심 지역으로 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신항만 기본 계획을 하면서 상당히 전문가 여러 분에서 검토도 신중히 했습니다. 신항만을 건설하는데 꼭 방파제하고 부두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거기 어차피 편의시설도 만들고 녹지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거기에 필수한 꼭 반드시 필요한 배유 부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매립이 좀 늘어난 거지. 그거를 뭐 저희들이 상업용으로만 팔겠다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배유 부지를 활용해서 구도심권하고 구도심권 경제 활성을 어떻게 연관시켜서 구도심권 상권하고 바로 연계시킬 겁니다. 연계시키면서 구도심권에 있는 그 상인들도 만일에 신항만 쪽에 와서 무슨 이런 뭐 상업이나 어떤 다른 하겠다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고, 또 우리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민들이 바다를 어장을 잃었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피해 보상은 당연한 거고,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와서 그쪽 그 배후 부지에 아침 어시장, 저녁 야간 시장, 야시장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줘서 지금 있는 어민들이 소득보단 2배가 향상되도록 그렇게 여기에 배후 부지를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립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분에 이미 매립돼 가지고 쓰지 않는 여분에 지금 배후 부지가 지금 있고, 또 지금 이 원도심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걸어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다른 굳이 매립을 해서 배후 부지를 지금 조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항만을 만드는 배가 크루즈나 아니면은 우리 여객선들이 크루즈 4척, 여객선 9척이 대형 선박들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접안 시설 만들고 그렇게 배가 안전하게 접안하고 거기에 그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선하고 거기에 배후 부지, 거기에 뭐 친환 뭡니까 이런 그 녹지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휴식 공간도 만들고 어차피 그렇게 되게끔 되는데 그 공간에 우리가 여기는 뭐 이런 해양 관광 이런 그 전문 그런 뭐 이런 레포츠 해양 관광 전문 인프라 시설을 거기 만들어 주기 위한 배후 부지지, 뭐 우리 구 도심 상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고 더 아니 그 크루즈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그 어선들이 잡아놓은 그 고기들을 거기서 산다고요? 그러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상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를 새로운 신도시보다도 크루즈 관광객보다 우리 국내 내양 여객선 국내 관광객도 이 항만을 통해 200만이 들어옵니다. 200만이 아침에 들어오고 저녁에 들어오고 계속 시간대별로 들어오고 가는데, 그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거기에 어민들이 잡은 우리 갈치나 뭐 거기에 있는 참조기나 그런 걸 마시는 신선한 상태에 거기서 야시장에서 사 먹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런 배후 부지의 그런 시설도 다 저희를 확보할 거고, 구도심권하고는 반드시 저희가 상생 협약을 통해서 구도심권이 발전돼서 구도심권을 우리가 못 살게 하면서 신항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신항만은 구도심권과 연계해서 구도심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아니면 기본 계획을 앞으로 만들어 갈 거니까 한번 나중에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아니라 그런 식의 낙수 효과만 기대할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 이 차장님 요거 여쭤볼게요. 제주 신항에 이제 그 공감하는 도민 입장에서는 환경단체의 그 반대 이유가 그러면 제주항 지금 현 상태로 일체 건들지 말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이냐, 아니면 좀 뭐 불가피하게 해양 관광 도시로서 일정 부분 그 시설 확충은 필요한데 해양 파괴나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좀 더 많이 고민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좀 그 개발 방식을 만들어가자,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아까 계속
드리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성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외항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선석 3개의 선석이 갖춰 있고 또 강정항 같은 경우 15만 톤급 크루즈가 15만 톤급 크루즈가 2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동시에 다섯 개의 선석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인프라로는. 그러면은 제주도가 그냥 충분히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지금 내항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그런 수요들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주도의 어떤 물류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제주항에 지금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이 읍면에 있는 지금 이 항들을 지금 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항들이 많죠. 뭐 위미항이라든지 저기 뭐 화순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주도가 적정하게 지금 활용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읍면 지역에 지금 이 항만의 어떤 이 이용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저는 너무 그러니까 제주도가 한쪽으로만 제주항에 대해서만 이제 이 집중적인 개발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 지금 이게 지금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은 전 세계 크루즈가 지금 한 300여 척 지금 있고 15만 톤 이상이 지금 17척입니다. 그리고 22만 톤이 지금 운항 중인 게 지금 2척인데 그러니까 제주도가 너무 이제 대형 크루즈에 이제 집착해 가지고 이 제주도 그 시설 규모를 좀 키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현재 크루즈 산업 현황이라든지 향후 이제 그런 방향 추세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제주도가 좀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지금 제주도에서 발표한 이 자료 국장님이 지난번에 기자회견하면서도 말씀하신 게 이제 제주 신항 건설되면은 여객부두를 통해 가지고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제주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적정 관광객이 2천만 명인데 그러면 이제 이 부두 이제 신항을 통해 가지고 400만 명이 오면은 나머지 1,600만 명은 이제 공항으로 오는데 그럼 굳이 제2공항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 수요라면은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주도가 너무 과하게 이 인프라 해상 교통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과한 이제 이 시설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발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기본 계획 그 고시가 됐지만 앞으로 착공까지 뭐 예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뭐 설계, 피해 보상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이 있는데요. 네. 아마 도민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 네. 그 부분이 사실 좀 뭐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 신항만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 또 우리 뭐 경제단체, 환경단체, 관련 기관, 도민해서 망라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과 거기에 필요성을 저희들이 설명하고 저희들이 또 TF팀을 도해서 특별 대책팀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고 말씀드리면은 우리 신항만이 이 필요성이 공감될 걸로 봅니다. 패널 두 분 그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 저 짧게 해주시고요. 뭐 제2공항 뭐 공론조사 반대단체에서는 요구하는데 제주 신항 공론조사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민 뭐 공감대나 도민 합의는 막 어떤 식으로 좀 해야 좋을지요? 저 개인적으로 어쨌든 제주시라는 이 도시 자체는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해왔고 그 이후에 이게 평면적 확산이 일어나면서 이게 전체적인 도시 문제가 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원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 신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화두라고 보여지고 그 속에서 사실 이게 이해관계자만도 이게 수없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 속에서 결국은 과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2공항 추진 과정처럼 소위 그러니까 불통의 어떤 행정이 아니라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된 그래서 정작은 이 신항을 만든다고 하면 결국 100년 미래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 100년 미래를 위해서 후세들에게 부끄럼 없는 신항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행정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용 차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수긍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인프라 확충과 많은 관광객들 수용하는 부분이 합리적인가? 너무 이제 비판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용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데 우리 신앙만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다라는 포지셔닝을 잘 하라는 의미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이게 제2공항과 신항은 저는 또 별개의 문제고 또 그렇게 공론화의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는 없이 다만 좀 민주적인 절차의 과정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1차, 2차 탑동 매립하면서 우리 이 먹거리랍니까? 이런 것들 다 매립한 부분을 이참에 좀 돈 들이시는 김에 부분적으로 좀 복원해서 과거에 우리 이 탑동의 매립의 이 슬픈 역사를 한번 역사적인 공간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뭐 개인적인 부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또 동시에 수산 개발 쪽에서 자꾸 매립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복원, 그죠? 환경 복원과 개발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좋은 어떤 상징의 어떤 표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 국장님 마무리 발언으로 한 30초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예, 우리 도민 여러분께 저희들이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제주 신항만이 어떻게 뭐 이런 토목이나 뭐 건설을 유지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항만이 아니고 우리 진짜 미래 시대에 진짜 우리가 친환경적인 항만으로 개발해서 진짜 우리 제주 신항이 우리 그 해양관광 세계의 최대 해양관광 항만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번 기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민들을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한 내용은 민주적인 절차나 또 과거에 있던 먹돌이나 그런 거는 우리가 이 신항만 건설하면서 거기에 그 할 수 있는 어떤 분야에 이런 것이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재검토를 해서 진짜 친환경적인 환경 항만으로서의 세계적인 항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테니까 도민 여러분께 적극적인 성원이 있어야만이 이런 신항만도 사실은 지금 2040년까지인데 1, 2년 또 앞당길 수도 있고 또 도민들이 또 이견에 따라 또 늦춰질 수도 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역량을 한 군데 좀 집중시켜 줬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우리 짧게 마무리. 네. 저는 지금 제주도가 뭐 신항이든 어떤 새로운 어떤 개발 계획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규모에 있어서도 좀 합리적이고 적정한 도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계획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첫 단추를 잘못 깬 탓에 지금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양 관광의 허브로 바닷길 확충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민 공감대 형성과 환경 수용력이 전제돼야 합니다. 제주 신항 건설이 지역 주민이 없는 또 하나의 토건 사업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